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천천히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숨처럼 흘러나온 적 있으세요?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왜 내 몸은 예전 같지가 않을까? 밥도 줄였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봤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그 말 속엔 참 많은 감정이 들어있지요. 서운함, 답답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자책.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 미소 지었지만 사실은 혼자 속으로 이렇게 낮게 속삭인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봐. 나만 실패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누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50대 이후부터 예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달라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전엔 조금만 식사 줄여도 다음 날 몸이 가벼웠는데 이젠 하루 이틀 조절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지요. 오히려 혈당은 더 올라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정말 오래 혼자 안고 계셨죠?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허탈함, 상실감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문장이 조용히 떠오를 겁니다. 아, 내가 못해서가 아니었구나. 이유를 몰랐을 뿐이었구나. 조금만 귀를 제게 맡겨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부터 먼저 다독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 분들의 뇌혈관 대사 건강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해 온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식단, 운동,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던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짧게 이해하기 쉬운 의학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세포막이 굳어버리면 마치 문이 잠긴 집처럼 영양이 안 들어가고 노폐물이 못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은 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떠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식단을 바꿔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세포가 잠겨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 진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억울하게 탓해왔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4세의 이정자 선생님,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작은 공책을 꺼내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먹은 걸 다 적어봤어요. 밥은 반 공기, 저녁은 끊고 설탕, 밀가루 멀리하고 당 지수 낮은 음식만 골라 드셨더군요. 그 기록을 보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애쓰셨는지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분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몸무게 변화 거의 없음, 그리고 공복 혈당 147. 정자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왜 안 될까요? 제가 의지가 약한가 봐요. 여러분, 이 말 들리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천 명 환자분께 들은 가장 슬픈 문장이거든요. 난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날 이분의 혈당보다 마음이 더 걱정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애쓰며 견뎌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를 드렸습니다. 힘든 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만 드셔보세요. 딱 이것 하나.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 속 천연 미네랄은 세포막의 문을 여는데 꼭 필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당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첫걸음이에요. 한 달 뒤 정자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걸음도 가벼워졌어요. 혈당은요? 147, 113. 원장님, 전 요즘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히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길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억지로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살짝 살아났다면 그 희망이 끊기지 않도록 구독 버튼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조용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식습관을 바꾸고 노력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라
굳어버린 세포에 있었다는 사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속도에 맞게 마음 부담 없이 풀어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엔 하루만 식사를 조절해도 다음 날 몸이 가벼워졌는데 요즘은 며칠을 조절해도 몸이 꿈쩍도 하지 않는 느낌. 물도 많이 마시고 밥도 줄이고 운동까지 했는데 몸속 어디선가 변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꽉 걸어 잠근 문이 있는 것 같은 기분.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나이 혹은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굳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잠깐 아주 쉬운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부드럽고 말랑한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이 닿으면 쏙 스며들죠. 이게 젊은 세포입니다. 영양분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이번엔 오래 방치된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서 물을 부어도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겉에서만 맴돌다가 금방 흘러내립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세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드신 음식 속 좋은 영양소, 특히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머물까요? 바로 피 속에 남습니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세포의 문이 굳어서 열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 표면에는 세포막이라는 문지기 역할의 막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미네랄 부족 등으로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전문 용어로는 세포막 유동성이 저하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와도 세포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다, 내가 단 것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이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은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 중에는 조용히 눈물이 고이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됐던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억울하게 탓해 오셨습니까? 그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자 선생님도 처음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아세요? 친구 모임에서도 밥 한 공기 대신 반찬만 드시고 저녁엔 배고파도 꾹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때 정자 선생님이 느꼈던 감정이 지금 여러분 마음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다들 한다는데.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안 된 게 아니라 세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는 지금도 여러분 편입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고 굳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포는 놀랍게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몸의 신호 느끼신 적 있나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른데 금방 다시 허기진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 힘이 빠진다. 손발이 차고 기운이 잘 돌지 않는다.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유 없이 부어 보이고 살이 배옆구리 위주로 찐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세포가 나 좀 도와줘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몸은 항상 돌고 치유되고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으로 조용히 이런 문장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 몸은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세포가 왜 그렇게 굳어가는지, 어떤 생활 습관과 나이 변화가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드는지 그 원인을 더 깊이 다뤄드릴게요. 그 원인을 알면 해결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천천히 그리고 부담 없이 왜 세포가 굳는지 그 이유를 상담하듯 안내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비로소 그림처럼 연결될 겁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만 조절해도 몸이 바로 반응했는데 이젠 며칠을 해도 끄떡없네. 뭔가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 딱 막혀있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세요. 물론 나이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진다. 우리 몸은 약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생명체처럼 영양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을 내보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의 겉을 감싸는 막 세포막이 조금씩 굳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굳을까요? 세포막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름이 산화되고 굳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부드럽던 문틀이 세월이 지나 뒤틀리고 무거워져 잘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양은 잘 들어가지 않고 노폐물은 잘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전처럼 기운이 안 난다는 느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세포를 빠르게 굳힌다. 스트레스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세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당을 급하게 끌어올려 혈액 속에 당을 늘립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심했더니 살이 더 찌더라, 힘들어 죽겠는데 혈당이 올라있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코르티솔은 세포막의 지방을 산화시키고 딱딱하게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고 세포를 굳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단은 잘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미네랄 부족은 세포의 문을 잠가버린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나쁘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 자체가 아니라 미네랄의 불균형입니다. 세포에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영양과 노폐물이 드나드는 이온 채널인데 이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균형을 이루어야 세포가 숨을 쉬듯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땀 배출, 스트레스, 혈압이뇨제 등 약 복용, 물만 많이 마시는 습관, 이런 요인들로 인해 미네랄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바로 세포의 문이 잠깁니다. 문이 잠기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피 속에 남아 혈당이 올라가죠. 여러분이 실패했던 게 아니라 열쇠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사일상 속에서 세포를 굳게 만드는 행동들, 혹시 무심코 하고 있던 습관이 세포를 점점 굳게 만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거. 늦은 취침 세포 회복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식사는 미네랄 부족을 초래하고 걱정과 불안이 일으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세포막 산화를 높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은 미네랄을 희석시키며 아침에 햇빛이 부족하면 세포 리듬이 깨집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들이 대부분 건강하려고 했던 행동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선생님, 그럼 굳은 세포 다시 말랑해질 수 있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 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세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열쇠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 거. 정자 선생님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했던 그것,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굳어있던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들려드릴 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정말 신기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아주 작지만 분명하고 따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자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시작한 첫날엔 솔직히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냥 물에 소금 한 꼬집인데 그렇게 조금은 반신반의하면서 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3일째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몸이 이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눈이 떠졌을 때 몸이 어제보다 가볍다, 이런 느낌이 스치듯 찾아왔던 겁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다는 느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포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올 때 이렇게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놓치고 지나가요. 절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 이런 변화가 오는 걸까요? 짧게 근거를 설명드릴 거. 미네랄이 들어오면 세포막의 문 역할을 하는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움직일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느끼는 전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시 몸이 약간 가벼운 느낌, 평소보다 덜 피곤한 느낌, 식후 졸림이 조금 줄어든, 손발이 덜 찬 느낌, 얼굴 붓기가 아주 살짝 빠진 느낌. 여러분 혹시 이런 작은 변화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몸이 회복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자 선생님은 첫 변화를 느끼고 이거 느낌이 좀 다른데? 하고 스스로 놀라셨다고 해요. 이전에는 몸이 무겁고 늘어지는 날이 당연했는데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날이 오니 그 자체가 희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57일 차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물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물을 마셔도 몸이 건조하고 갈증이 잘 안 해소됐는데 이젠 물 한 컵이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물이 몸속에 들어간다는 표현 좀 낯설죠? 그런데 회복되는 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합니다. 물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올까요? 세포막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서 세포 안과 밖의 수분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과 못 알아차리는 사람의 차이는 3개월 뒤 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변화를 느끼면 몸은 그 변화를 더 키우려고 합니다. 밀어주면 밀리고 응원해주면 반응합니다. 정자 선생님은 이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속에 적어두셨어요. 아,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회복의 첫걸음을 걷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몸에게 계속해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보내는 생각과 감정에 정말 민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자 선생님은 오후만 되면 무겁던 눈꺼풀이 덜 처지는 걸 느꼈고 집안일을 해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정자 선생님에게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 몸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볼 줄 알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작은 변화를 꾸준한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2주차에 나타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알면 3일 하다 포기가 아니라 3개월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정자 선생님께 변화가 찾아온 지 약 2주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변화가 가족에게 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자 선생님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소금물을 마시고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참 고요했다고 해요. 몸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사람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그때 남편 되시는 분이 침실에서 기침을 하며 나오셨습니다. 올해 76세, 그분은 딱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상이었습니다. 말수 적고 표현 서툴고 몸 아파도 괜찮다 하시는 분. 정자 선생님이 결혼한 뒤부터 40년 넘게 한결같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어디 아파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늘 이렇게 대답하는 분. 아내가 몸 관리하는 걸 보며도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다 늙어가는 건데 하고 시큰둥하게 말하던 분.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네. 이 말 한마디가 정자 선생님 가슴에 툭 하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보통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정자 선생님은 순간 멈칫했다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번 해볼래요? 나 요즘 이거 덕 좀 보는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죠. 에휴, 나한테 그런 거 안 맞아. 나는 약 먹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하라고? 여러분, 이 대사 혹시 낯설지 않죠? 시니어 부부들이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풍경입니다. 정자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따뜻한 변화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나도 한번 마셔볼까? 왜 마음이 열렸을까요? 정자 선생님의 변화가 말이 아닌 모습으로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은 2주 동안 아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전엔 오전만 되면 힘들어 쉬던 아내가 요즘은 집안일도 거뜬하고 표정도 밝아졌으니까요. 남편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나도 뭐 좋아지면 좋고 아님 말고. 하지만 그 말에는 나도 좀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선생님은 그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남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당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천천히 마셔봐요. 남편은 말없이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짭짤하네.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도 매일 아침 말없이 그 컵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요 며칠 아침에 코가 덜 막히네. 남편분은 몇 년 동안 만성 비염과 아침 코막힘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자기 전에도 훌쩍 아침에도 훌쩍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정자 선생님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좋아진 것도 감사했지만 남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 가족도 함께 회복됩니다. 몸이 좋아지는 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지내는 시간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다면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넣어두세요. 내가 나아지면 우리 가족도 함께 나아진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남편에게 찾아온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24주차에 나타나는 더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진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구간입니다. 정자 선생님과 남편 두 분이 아침 소금물을 함께 마신 지 어느덧 3주가 지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몸의 변화는 눈으로 보이고 수치로 확인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정말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죠. 정자 선생님은 3주째 되는 날 아침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 이상하게 하루가 덜 힘들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바닥나고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의자에 기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었는데 그런 오후 피로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까? 우리가 먹은 음식은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 ATP로 변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굳어 있으면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몸이 늘 피곤하고 축 처지고 의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미네랄이 들어오고 세포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피로감 감소와 기력 회복입니다. 즉,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괴롭다. 점심 먹고도 예전처럼 눕고 싶지 않다. 이런 감각이 찾아오면 몸에서 에너지 순환이 다시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변화, 바로 혈당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정자 선생님은 소금물 시작 전 공복 혈당이 147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재측정 결과 공복 혈당이 118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3주 만에 이 정도 변화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정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약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세포가 다시 문을 열어준 덕분이에요. 먹은 당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자 선생님 눈빛에 확신과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 의사가 보기만 해도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남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남편분은 원래 6개월 전부터 혈당이 경계치에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아내가 변하니 남편도 변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남편분이 슬며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나 요즘 밥 먹고 나서 그렇게 졸리지가 않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식후 졸림은 혈당 변동이 크고 세포가 당을 흡수하지 못할 때 오는 대표 신호입니다. 졸림이 줄었다는 건 몸에서 당이 에너지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거죠. 정자 선생님은 그 말에 가슴 깊은 데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변화가 오고 있구나. 이게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변화는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작된 변화는 결국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번져갑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의 공기가 바뀌고 식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결국 관계가 바뀝니다. 건강은 곧 삶이 바뀌는 출발점입니다. 정자 선생님과 남편 두 분의 몸이 안쪽에서 서서히 깨어난 지 약 4주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붓기, 피부, 그리고 순환의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얼굴에서 티가 나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가가 퉁퉁하고 얼굴이 퍼져 있고 가끔은 나 왜 이렇게 지쳐 보이지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정자 선생님도 예전엔 아침마다 거울 보기를 피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없네?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지 4주째. 평소처럼 세수하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정자 선생님은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손을 멈춘 채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 얼굴이 덜 부었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눈 아래가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날은 눈가가 훨씬 정돈되고 부기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광대 쪽 피부 윤기도 조금 살아나 있었고 얼굴선이 살짝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정자 선생님 표현대로라면 마치 얼굴에서 답답한 부기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경험을 똑같이 표현합니다. 막 화장품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안 발랐거든요. 얼굴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변화가 올까요?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세포 안팎의 수분 흐름 삼투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 발, 손, 종아리에 있던 잠붓기가 빠집니다. 붓기가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부 속의 순환이 좋아져 피부 톤이 맑아지고 윤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화장품 효과가 아니라 세포 수분 대사 회복의 결과입니다. 정자 선생님은 그날 화장을 하는데 오랜만에 얼굴에 화장품이 잘 먹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전엔 파운데이션이 들뜨고 주름 사이에 끼었던 게 이날은 스르르 스며들 듯 발리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그 감정 여러분 이해되시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괜히 웃음이 나는 그 순간 나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이 먼저 밝아지는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변화는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이 정자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자씨, 요즘 피부 좋아졌어요? 어디 다니세요? 뭐 바르나? 멀찌감치서 알아본 게 아니라 눈앞에서 보고 바로 튀어나온 말, 이 말 한마디가 정자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자 선생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지요. 아, 나한테만 보이는 변화가 아니구나. 정말 바뀌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느끼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내가 느낀 변화, 남이 알아본 변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남편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정자 선생님이 어느 날 남편 셔츠를 정리하다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 목둘레가 예전보다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엔 버튼 잠그면 항상 답답해 보였는데 요즘은 단정하게 여유 있게 잠기는 거예요. 또 하나, 남편분의 얼굴 혈색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노랗고 칙칙한 기운이 있었는데 요즘은 얼굴이 한결 화사해지고 눈빛에도 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당신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는 거울보다 표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건강은 외모가 목적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니 얼굴에도 생기가 비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거울 보기 싫어 피하고 계신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곧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 되어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자 선생님과 남편 두 분에게 찾아온 면역력과 염증, 잔병치레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기적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정자 선생님 부부에게 변화가 찾아온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에게 또 한 분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올해 72세 남성, 성함은
박오호 어르신 개인정보 보호위의 성은 생략. 정자 선생님과는 교회 지인 사이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주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으로 유명했어요. 함께 모임을 해도 그저 옅은 미소만 띠고 조용히 계시고 다른 사람들 건강 이야기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분, 겉으론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혼자 끙끙 참는 딱 그 세대의 아버지 모습이었지요. 정자 선생님은 어느 날 교회 예배가 끝난 뒤 박 어르신이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다가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요즘 원래도 피곤했지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 숨이 가쁘고 자꾸만 기운이 빠져. 정자 선생님은 그 순간 예전에 남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너무 강요하지 않는 톤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르신, 제가 요즘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부담 안 되시면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늦었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 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바로 체념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정자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거창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나누었대요. 저도 힘들었는데 요즘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얼굴 붓기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놀라지도 바로 믿지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그 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 어르신은 정자 선생님께 조용히 다가와 작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소금물 말이야. 나도 한번 해볼게. 그 말투에는 나도 조금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작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소금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간 아무 변화도 못 느꼈다고 했어요. 오히려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아침,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어제보다 덜 무겁다는 느낌. 예전엔 기상 후 10분은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날은 몸을 바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답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비염과 아침 코막힘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자다가도 훌쩍거리고 아침엔 항상 코를 풀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일어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코가 안 막히네? 별것 아닌 변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온 분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눈물 날 만큼 소중합니다. 박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코 옆을 만지작거리다가 작게 웃었다고 합니다. 참 별일이네. 이 작은 변화가 박 어르신의 체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나도 나아질 수 있는 걸까?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소금물 시작 전 공복 혈당이 132였습니다. 당뇨 초기 단계죠. 그런데 2주 후 재측정 결과 공복 혈당이 119로 떨어졌습니다. 정자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비슷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지를 보며 박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게 정말 소금물 때문일까? 저는 정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느낀 변화가 정답이에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고 표현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선생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희망은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을 흔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옵니다. 정자 선생님 부부에게서 시작된 변화가 박 어르신에게 이어졌고 그 변화는 또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전염됩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요. 여러분이 회복되면 그 회복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도 퍼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자 선생님과 남편 그리고 박 어르신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면역력, 잔병 치레, 염증 개선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듣고 이건 정말 기적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오지 않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제는 듣는 사람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옮길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초간단 1분 셀프 체크와 유지 시스템을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를 꺼내
화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체크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1단계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1분 셀프 체크. 지금 아래 항목을 예 아니오로만 답해 보세요. 딱 10초면 됩니다. 지난 3일간 나는 항목 체크.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웠다. 식후 12시간 내 졸림이 왔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얼굴 손발 붓기가 느껴졌다. 숨이 가쁘거나 쉽게 피로가 왔다. 만약 가 2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세포가 지금 도와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단계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가볍게 시작 루틴.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처음 3일은 아래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소금 한 꼬집, 컵 한 잔 약 200ml에 천천히 30초 이상 마시기. 미네랄로 세포문 열어주는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둘째, 마신 뒤 3분만 몸을 깨우기. 스트레칭이든 창가에서 햇빛 보며 숨 한 번 깊게 쉬든 좋습니다. 이 3분이 하루의 회복 스위치를 켭니다. 셋째, 잠들기 전 몸에서 느낀 변화 한 줄 기록. 오늘은 전보다 덜 피곤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웠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기록하는 순간 몸의 변화가 더 빨리 옵니다. 3단계 실천 유지가 쉬워지는 작은 약속 3가지. 많은 분들이 3일 하다 멈추는 이유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를 나 자신에게 가볍게 약속해 보세요. 나와 비교하지 말기.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안 와도 됩니다. 작은 변화도 소중히 보기. 조금 가볍다는 느낌도 변화입니다. 내 몸에게 말 걸어주기. 수고했어. 내일도 해보자. 이 한 문장이 몸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4단계 나에게 보내는 10초 응원문.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또 훨씬 쉽게 회복합니다. 조용히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다시 살리는 길 위에 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 내일을 바꾼다. 이 문장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정자 선생님, 남편분, 박 어르신, 이 3분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아주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사람은 몸이 다음 변화를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요. 작게라도 좋습니다. 오늘 느끼는 변화 하나만 마음에 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잠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몸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무거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페이지에 도착한 여러분은 이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제는 달라지기 어려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다시 나아지고 싶다 하는 간절함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정말 혼자 끌어안고 계셨죠?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내가 예전에 나와 멀어져가는 느낌, 그게 더 아팠을 겁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잠에서 깨면 하루가 버겁고 거울 속 표정이 지쳐 보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난 이제 늦었어.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자 선생님도 그랬고 그보다 더 체념했던 남편분도, 그리고 말수 적고 속으로만 삼키던 72세 박 어르신도. 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분들의 변화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몸을, 마음을,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까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건강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웃게 되는 것, 다시 걷고 싶은 거리들이 생기는 것, 다시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걸요. 혹시 지금 마음이 살짝 떨리나요? 그렇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의사로 또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온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꾸는 일은 오늘 단 한 번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심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릴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기가 두렵다면 이곳이 있습니다. 온돌방 건강편지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따뜻한 불을 지펴드릴 공간입니다. 당신이 기운 잃은 날엔 제가 대신 불을 지펴드리고 당신이 힘을 되찾는 날엔 함께 기뻐해 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정을 계속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유튜브 구독이 아니라 내 건강 되찾기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부엌으로 가서 컵 하나 꺼내보세요. 따뜻한 물을 붓고 소금 한 꼬집 넣고 조용히 한 문장만 마음속에 건네주세요. 내 몸아, 다시 살아보자. 그 한 모금이 당신의 인생 후반을 바꾸는 첫 모금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는지도 모릅니다. 말수 적던 남편도, 늘 마음속으로만 걱정하던 아내도,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한 잔의 작은 습관이 따뜻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여보, 요즘 참 좋아 보여.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건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 거예요.